안녕하세요. 이찬호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9월에 실시한 평가원 화학원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네, 1번. 일상,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예 다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의 유용성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발열, 흡열, 에너지 출입하고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번인데 첫 번째 이제 밑줄 친 기억은 메테인, 다음에 니은은 질산암모늄 용해 반응이죠. 거기에서 학생들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제시한 내용이 옳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억은 탄소화합물이다.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은 탄소와 수소, 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원소들이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아래에 탄화수소라는 게 있죠.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 그러니까 메테인 자체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탄화수소고 당연히 그 윗범주인 탄소화합물에 수록되는 거 맞죠. 그래서 학생 A는 맞고 다음에 이제 기억, 메테인 연소, 그러니까 탄화수소, 탄소화합물을 연소를 하면 CO2하고 H2O가 발생하면서 다량의 열이 나오잖아. 그치? 따라서 B 학생이 말한 기억의 연소는 발열 반응이다. 예, 이거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질산암모늄을 물에 녹였는데 이 반응 자체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녹였더니 주위가 차가워졌다. 그러니까 주위의 열을 지가 흡수를 한 거잖아. 따라서 에너지 이동 관계는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 녀석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이동하는 흡열 반응이다. 그래서 학생 C는 틀린 말이 되죠. 기억도 A, B도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A, 1번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물질인데요. 기억은 은, 금속 결정이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공유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결정이 금속, 그 다음에 이온, 그 다음에 공유 원자 결정, 공유 결정, 원자 결정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쭉 잘라서 마지막에 분자 나왔을 때 거기에서 첫 번째 금속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을 하는 공유 결정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거기서 많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금속 결정에서 이 금속 양이온하고 여기 움직이는 건 뭐지? 자유전자죠. 따라서 금속 결합이라는 것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기적인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자유전자에다가 맞고요. 다음에 니은 금속의 대표적인 특징 뭐 있어요? 고체 상태에서 연성과 전성이 있다는 것이, 그렇지? 그거 물어보는 게 니은이고 그 다음에 또 이온 결정의 대표적 성질이 뭐가 있지?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전기를 통하고 그 다음에 부스러지기 쉽다. 요 정도도 함께 정리를 좀 해놓고 다음에 다이아몬드, 탄소는 비금속이잖아. 그래서 비금속끼리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되는 겁니다. 다음, 요 3번 문제는 화학 반응식 문제죠. 그러니까 뭐 양적 관계에서 자료 분석까지는 아니고 야, 네가 화학 반응식 만들 수 있어. 그 내용인데 일단 이거를 옆에다가 화학 반응식을 쓰면 AB3가 반응물이죠. 사라졌으니까 C2도 반응물이고 그리고 생성물로는 B2와 A2C3가 있으니까 화학 반응식 쭉 써서 개수를 완성하면 되고 질문은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 비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거 기체의 부피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고체인 이 녀석은 제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아보가드로 법칙, 부피비는 몰비와 같다는 것이요. 따라서 왼쪽의 기체 몰수하고 오른쪽의 기체 몰수 B를 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세워놓고 하셔도 괜찮고 2절에 문항 해설할 때 쌤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맞추는 건 뭐 그렇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 수 맞추는 거잖아.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에 원자 수가 같다라는 그 개념 가지고 그냥 개수 쭉쭉쭉 써내려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A2A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네가 하나 생겼다고 하면 그럼 A가 2개 있으니까 너는 2라고 쓰고 그리고 B는 6개잖아? 그럼 B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C는 3개 있으니까 여기는 2분의 3, 1.5라고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반응 전의 기체의 몰수, 반응 후의 기체의 몰수 나오죠? 반응 전 기체의 몰수는 2하고 1.5 더하면 3.5가 되고 반응 후 기체의 몰수는 3되니까 따라서 V1분의 V2는 3.5분의 3에서 7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됐죠? 예, 다음. 예, 그 수능에서 딱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나오는 거 탐구 수행 실험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탐구 수행 실험은 재빨리 가설하고 그리고 결과 이쪽을 좀 딱 보는 게 중요한데 가설이 뭐냐면 직선하고 평면 삼각형은 모두 무극성이다.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옳지 않대요. 그러니까 직선 평면삼각형에서도 극성 분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직선이면서 극성, 평면이면서 극성, 분자 찾아란 내용을 것으로서 뭐 내용 요소는 분자의 구조와 극성이죠. 따라서 우리가 분자 구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 뭐 H2O나 이거는 찾아보면 금방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극성만 따지면 고교 과정 수준에서 우리가 극성 분자는 중심에 비공유가 있으면 극성이다 취급하시면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중심에 비공유 없더라도 주변에 붙어있는 원자의 종류들이 서로 다른 게 섞여 있으면 극성으로 보시면 웬만한 거 지금까지 나온 문항들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긴 이해 아닌 것들 찾으면 일단 H2O는 구분형이죠. 그래서 아닌 거고 따라서 얘도 날라가고 그럼 나머지는 HCN 남고요. 다음에 니은에서 BCl3는 얘는 무극성이잖아. 중심에 비공유 없고 같은 게 붙었으니까 그게 날라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H3하고 HCHO 있네요. 그런데 N은 평면 삼각형 구조고 탄소, 산소가 이중결합하고 있는 그 다음에 NH3는 삼각뿔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애도 날라가고 그럼 온전히 남아있는 건 4번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네, 동적 평형 문제인데 이게 앞쪽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상평형하면 증발이란 워딩하고 그 다음에 응축이란 워딩이 딱 있으니까 그래서 뭐 증발은 기체가 되는 거야. 응축은 뭐 액체로 되는 거야. 딱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야. 따라서 기체가 돼도 승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체가 돼도 승화라고 하죠. 따라서 여기 워딩에서 기체가 고체가 될 때 승화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요게 똑같은 워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지 뭐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그것 좀 잘 좀 봐놓으시고 제일 처음에는 고체만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밀폐된 용기에 고체만 집어넣었거든. 따라서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건 이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이겠지. 그리고 기체가 조금씩 생기면서 이렇게 다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이런 승화 과정도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초창기에는 요 반응 속도가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되거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서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참고로 뭐 우리가 승화, 기체가 될 때는 이때 이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뭐 물질의 종류도 있지만 물질의 종류는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온도라고 보시면 되지요. 따라서 문제에서 온도가 일정하다 이 말은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은 속도가 일정해 이 뜻이에요. 그럼 기체가 되는 속도가 일정한데 나중에 이 녀석 동적 평형이 됐다는 건 두 개의 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나는 속도가 일정해 안 움직일 거야. 그런데 이 둘의 속도가 같아지려면 그렇지 반대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 따라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거의 대부분 문제가 다 이런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문제를 보니 T2일 때 평형이 됐대요. T2부터는 속도가 일정.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 일정.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찾아보면 기억이 뭐냐 물어봤는데 기억이 줄었어. 그럼 처음에는 기체가 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체의 양은 줄고 기체의 양은 증가하겠지. 그러면 저기에서 동그라미 기억은 양이 줄었으니까 그렇죠. 고체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것이.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T1일 때 T1은 아직까지 평형이 되기 이전이거든. 나 기체가 되는 속도 그 다음에 이거는 고체가 되는 속도 같아져야 평형인데 아직은 평형이 되기 이전이라고. 따라서 기체가 되는 속도가 더 빠르지요. 그래서 고체가 되는 속도보다 기체가 되는 속도가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D는 이산화탄소의 양인데요. T3, T4 이때는 동적 평형이잖아. 동적 평형이면 이 두 개 양이 같은지 다른지는 몰라. 하지만 그 양은 어떻다고? 그렇지. 일정하다. 따라서 디귿은 맞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야. 예, 동적 평형에 대한 기본적인 문항입니다. 예, 다음 넘어갑시다. 네, 문제를 보니까 원자 XYZ가 이온이 됐는데 X하고 Y는 양이온, 뭐 금속인가 봐요. Z는 음이온.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들의 이온의 전자 배치가 네온을 닮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 배치, 이온,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전자 배치가 네온을 닮는 건 2주기 비금속하고 그렇죠. 3주기 금속이 있겠죠. 자, 근데 금속은 양이온 되니까 XY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Z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고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것까지도 필요가 없어.
우리가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온 수비가 2대 3이면 이들의 전하량비도 그렇지 정반대 3대 2가 돼야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 총합이 0이 돼버리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야, X하고 Z는 2대 3 붙어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은 3 플러스고 Z는 2 마이너스야. 그럼 3 플러스 전자 3개 잃어가지고 네온 닮았으니까 너는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에 너는 전자 2개 얻어서 네온 닮았으니까 너는 산소야. 이렇게 뽑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대 1 붙었으니까 전하의 비는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1 플러스 돼서 네온 닮았으니까 너는 나트륨이야 해서 그냥 원소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 스몰 a는 2다. a가 저거죠. 3이니까 틀렸고. 다음에 Z는 산소이다. 맞는 말이고.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 일로 갈수록 원자과 전자수 증가잖아요. 단 18쪽 빼고. 그렇죠? 18쪽 빼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갈수록 원자과 전자수는 증가다. 따라서 X는 알루미늄, 원자과 전자수 3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나트륨, 원자과 전자수 1이니까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예요. 됐지? 다음. 네, 7번 들어갑니다. 7번. 7번 문제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양자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대다수는 첫 줄에 다음은 수소에서 나온다고.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워딩도 없어요. 그냥 다음은 수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항에서 수소를 주는 건 쌤이 수업 때나 또는 지난번 문제 풀 때도 얘기했었지만 주양자수, 그렇죠? 수소에서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조건을 미리 던져준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기 에너지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비탈의 에너지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하자고. 그런데 우리가 이 녀석이 수소라면, 그렇지? 수소라면 이 에너지 준위가 바로 뭐? 그렇지, 주양자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문항에서 수소, 지금까지 나온 문제가 평가원 문제는 전부 다 수소였거든. 그러니까 수소 문항에서 수소라고 워딩이 나오면 에너지는 바로 주양자수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에너지가 가가 나보다 크면 주양자수 N값이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의 조건 해석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N은 수소를 주진 않고 그리고 기억에서 에너지 준위를 물었으니까 그렇지. 요거하고 이거는 일종의 페이크가 되는 것이야. 수소에서도 수소는 ES하고 EP에서 EP 에너지 준위가 더 크잖아. 그러면서 한 번씩 묻는 걸 N은 거꾸로 마그네슘 해가지고 다전자 원자로 해놓은 다음에 에너지 준위가 어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수소 주의해야 돼 라고 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수소가 아니니까 주의해야 돼. 그래서 그런 실수 없도록 하고. 그럼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12번이니까 우리 오비탈 그리면 1s 있고요. 2s 있고 그 다음에 3s 있고 그 다음에 2p. 여기까지가 바로 마그네슘 위치잖아. 주기율표 상에서. 그럼 바닥 상태 마그네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1s, 2s, 3s하고 그렇죠. 3p란다. 2p가 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 가나다라가 너 여기에는 3개가 있는 오비탈이 여기에서 가나다라 4개를 찾으라는 건데 거기서 n 플러스 1 나왔잖아. n 플러스 L 나왔잖아. 그럼 n 플러스 1 계산하면 1s는 1, n은 2 떨어지고 n은 3 나오죠. 그 다음에 n은 3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바닥 상태 마그네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n 더하기 n은 1, 2, 3, 이 세 종류이기 때문에 다는 1이 되는 거고 나는 2가 되고 가는 3이 되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애가 다 확정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나 확정이고 그리고 가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양자수. 그러니까 일단 자기양자수 힌트가 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자기양자수가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세 종류인데 S오비탈은 무조건 0이잖아. 따라서 나의 자기양자수가 0이므로 가도 0이 되고 애보단 작아야 되거든. 그러면 애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네. 따라서 가는 요 위치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2P예요, 2P. 대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가나다라 중에서 L 더하기 ML 나왔는데 우리 S오비탈은 L도 0이고 ML도 0이니까 이 녀석은 무조건 그 값이 0, 0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가는 일단 ML이 마이너스 1이거든. 만약에 라가 S오비탈이면 그렇죠. 애도 0이잖아요.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따라서 다가 0이니까 라는 이 값이 1보다 큰 거고 그럼 1보다 크니까 라 역시 그렇죠.
p 오비탈이 되죠. 2p. 자, 그러면서 이 녀석의 자기 양자수는 0이 되고 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뭐 다 됐죠, 뭐. 쭉 써놓고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길이 뒤에서 주의하시면 기억, 에너지 줄이는 가나. 그러니까 수소라면 같겠지. 근데 마그네슘이니까 가가 나보다 더 큰 거죠. 2P가 2S보다 크다. 다음에 니은, 가의 L 더하기 ML. 이 녀석과의 L은 1이고 ML은 마이너스 1이니까 0. 니은은 맞지? 그 다음에 디귿, 라는 S가 아니야. P야, 2P. 그래서 디귿은 땡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답은 니은 되는 거야. 됐지? 다음 넘어갑시다. 네, 8번인데요. 8번도 이제 분자잖아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쉽죠, 이것도. 하기야 뭐 10번 이전까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수소하고 이주기 원소 X화인데 수소는 손 하나밖에 못 잡거든. 그런 수소를 4마리 잡았으니까 너는 탄소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수소를 2마리 잡았으니까 너는 산소인 거고. 그 다음에 탄소하고 산소 붙었으니까 너는 CO2인 거고. 뭐 다 됐죠, 뭐. 그러면서 전기염성도가 탄소가 수소보다 크대요. 여러분들 뭐 수험하면서 전기염성도 쪽은 이제 암기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암기 자체가. 그래서 뭐 전기염성도 나오면 뭐 누가 크다? 뭐 대충 알잖아요, 이거는. 그럼 기억, 전기염성도는 1위는 플로린, 2위는 산소니까 산소가 탄소보다 크다가 맞고, 다음에 Y하고 H 보시면 Y가 H보다 전기염성도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양전하가 아니고 음전하가 돼야 되는 거지 뭐. 다음에 디귿, 결합각은 XY2는 일자구조잖아. 일자구조. 선형이잖아, 180도. A보다 클 수는 없지. A는 사면체 뭐 109.5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야. 됐지? 예, 다음 갑니다. 예, 9번 갈 건데, 와우, 반가운 문제예요. 이게 왜 반갑냐 하면, 이전 교과 과정까지는 금속 반응성이 계속 있었거든. 레벨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려오면서. 그런데 이제 현행 교과 과정에서는 그게 초반에 안 나오다가 작년부터 기본적으로 조금씩 출제되죠. 레벨은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전 교과 과정 이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뭐 이 정도만 내놔 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약간 더 발전한 수준으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아,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그래서 점점점 이게 현행 교과서에서 수능 보는 게 몇 년 안 남았는데 이걸 어느 단계까지 올릴지가 조금 흥미진진한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의 반응에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오케이?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용액에다가 금속을 넣었을 때 음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일정하거든. 따라서 이 경우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도 일정하다. 요 내용하고 다음에 두 번째, 금속을 넣었을 때 이 금속은 양이온, 금속 양이온끼리 반응을 하거든. 따라서 만약에 반응을 하면 집어넣은 금속의 전하는 플러스 값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양이온의 전하는 0으로, 금속은 산화수가 0이잖아요. 그래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때 전하량 총합은 일정하다를 이용을 하면 증가한 녀석의, 즉 이온이 돼서 증가한 녀석의 전하량 총합과 양이온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온이 돼서 감소한 녀석의 전하량 총합은 같다. 이 워딩을 우리가 쓰죠. 근데 이제 금속 반응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석출됐다 하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금속 M이 있는데 네가 3+야. 근데 네가 석출이 됐어, M으로. 금속으로 석출되는 거고 금속의 산화수는 빵이거든. 따라서 이 경우에 산화수 변화는 얼마? 그렇죠. 이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이 바로 이들의 산화수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증 이꼴 감소하는 게 뭐냐?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이잖아. 따라서 증가한 녀석의 산화수 총합하고 감소한 녀석의 산화수 총합이 같다. 그 내용이거든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X란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3Y란 녀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X가 몇 플러스인지 모르겠어요. Y도 몇 플러스인지 모르겠는데 X이온에다가 Y를 집어넣었더니 반응이 끝났대. 그때 석출된 X가 2마리고 이온이 된 Y가 3마리라 치면 이들의 전하 총합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개수비가 2대3이니까 전하량은 그렇지 3대2.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애보다 애가 개수가 많어. 왜? 전하량이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전체랑 워딩 들어가 있잖아. 이 문제가 앞서 나온 문제보다 한 단계 약간 더 위아라고 얘기하는 건 전체 워딩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2014년도, 15년도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그때 이제 금속 반응이 막 나오던 게 이제 전체 양이온수의 변화에 대해서 막 자료를 만들 때였거든. 따라서 이 문제 자체도 전체 양이온의 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 포맷에 해당하고 그래프도 똑같아요. 그때 나온 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새롭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 금속 반응을 요 단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증가하는 녀석이 있을 때 이온수가 이렇게 합시다. 전체 이온수가 NT라고 쓸까요? 전체 이온수가 증가했다라고 치면 즉 이온의 각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은 이온이 되는 녀석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석출이 되는 녀석 감소하는 거 봤을 때 전하량이 작은 녀석이 자꾸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하량이 조그만 걸 넣으니까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반대로 전체 이온수가 감소한다면 전하량이 큰 게 들어간다. 한글로 쓰는 게 더 편하겠다. 야. 이온수가 이렇게 증가하면 전하량이 작은 게 자꾸 이온이 된다. 즉 A보다 B의 전하량이 더 작은 게 이온이 된다 이 뜻이고, 다음에 이에선 이온수가 감소하잖아? 그럼 이온수가 감소한다는 거는 전하량이 그렇지 큰 게 들어간다. 사이즈가 큰 게 들어가니까 몇 마리 못 들어간다 이 뜻이야. 따라서 원래 있던 A의 전하보다 이 녀석이 이온이 되면 전하가 더 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런데 금속의 전하는 1, 2, 3이거든. 따라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A는 여기다 풉시다. A는 가운데 꼈으니까 2 플러스고, 그 다음에 B는 이온이 되면 1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이온 되면 3 플러스가 되는 거죠 뭐.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 하나 이 내용을 정리하면 3N 그냥 3개라고 합시다. A가 3개 있었거든요. 그럼 이 녀석의 전하량 총합은 얼마? 3이 6 되는 거고, 그때 이 전하량은 항상 일정해야 되거든. 그럼 이 녀석으로 다 채웠을 때 전하량 총합이 6 되려면 N은 6마리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요 값이 6N 되는 거야. 그 다음에 N도 마찬가지로 3, 2, 6 전하량 총합이 일정하려면 양이온에 그럼 3 플러스니까 너는 2마리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때 요 값은 2N이 되는 거지 뭐.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익숙하면 요걸로 문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거야. 전체 이온수의 변화. 전체 이온수가 증가하면 작은 게 자꾸 이온되고, 전체 이온수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큰 게 이온이 되고. 그럼 기억, 나에서 A는 G가 속출됐잖아. 산화수가 감소했잖아. 환원됐죠? 환원됐으니까 무슨 제? 산화제가 맞고. 다음에 니은, X는 2N이다. 풀었죠? 다음에 C가 뭐냐? A죠? A가 스몰 C가 3이고 스몰 B가 1이니까 C가 B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네, 오비탈과 전자 배치죠?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원소 찾는 건. 그런데 이제 딱 아예 표를 아주 압축시켜 놨어. 2, 3주기래. 오비탈이니까 여러분들 딱 볼 수 있게 요렇게 대충 주기율표 맞춰서 1S, 2S, 3S 하면 그래 놓고, 주어진 자료가 홀전자 수니까 1빵. 야, 그런데 14족하고 여기 4, 5, 6 요 사이만 찾으면 된다. 보려면 홀전자 수는 1빵 1, 2, 3, 2. 그러니까 홀전자 수는 2, 3이잖아. 그치? 그 상태에서 X, Y, Z 찾는데 만약에 이 녀석의 홀전자가 2면 P오비탈 전자는 4개가 돼야 되거든. 그럼 P오비탈 전자 하나, 둘, 셋, 넷 요 위치네요. 그치? 따라서 가능하네 X는. 그래서 X는 요 경우에는 네가 산소가 되고, 만약에 네가 3이면 P오비탈 전자 6개 돼야 되는데 P오비탈 전자 6개는 벌써 이 범위를 벗어나 버렸잖아. 따라서 너는 나가리. Y도 마찬가지로 네가 2면 6인데 방금 얘랑 2, 3, 6이잖아요. P오비탈 전자 6개면 14, 16족 사이엔 없으니까 너도 나가리고요. 그래서 Y는 P오비탈 홀전자 수가 3, 그럼 15족이겠네. 그리고 P오비탈 전자 수가 9개. 이게 6, 7, 8, 9. 요 위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Y는 요 위치, X는 이 위치. 그래서 Y는 누가 되죠? 1입니다. 그 다음에 Z는요. 홀전자 2고, 그 다음에 그러면 P오비탈 전자 8개. P오비탈 전자 8개면 6, 7, 8. 요 위치 되잖아요. 그래서 딱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Z는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소 기호는 규소 이렇게 되겠죠. 홀전자가 만약 3이라면 P오비탈 전자는 12개라서 요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렇게 원소 찾는 거예요. 매우 심플한 문제입니다. 10번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기억 3주기 원소는 YZ 두 가지고 맞고 다음에 홀 전자 수는 X는 2고 그 다음에 Y는 3이니까 부등호 부호가 반대로 돼 있네. 그렇지? 틀렸고.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Z는 오비탈 개수예요. 동그라미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따라서 Z는 8개. 그렇죠? 그 다음에 X는 요 위치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5개. 그래서 2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됐지? 다음 갑니다. 네, 요거 11번 문제는 주기적 성질과 원소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원소인지에서. 그런데 이게 2원분의 2가 나오면 되는데 뒤집어 놔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해석은 2원분의 2로 한 다음에 반대로 돌려버리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첫 번째 2원 나오게 되면 항상 의심해야 되는 거 1쪽 있나 없나.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리튬 1쪽이 있잖아. 그치? 따라서 2원분의 2 값이 제일 큰 건 1쪽. 리튬이 제일 커요. 그런데 이거를 위아래 뒤집어 놨으니까 리튬이 제일 작겠지. 따라서 이 중에서 값이 제일 작은 W가 바로 리튬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이제 마지막 리튬은 빼고 XYZ만 보면 돼. 근데 우리가 2원분의 2 나오면 1쪽 그거 보는 거 하고 두 번째는 2원은 2원끼리, 2는 2끼리 변화의 경향성 보면 되거든. 그래서 2원 보시면 뭐 남냐 하면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있는데 2원, 2, 3 갈 때 떨어지죠? 2, 3. 그리고 14족 올라가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고 그 다음에 2원보다 2가 에너지가 크니까 위쪽에 그리고 2는 원래 위치에서 한 칸 뒤로 가잖아. 그럼 2족에서 한 칸 뒤로 가면 1족 꼴찌. 다음에 N은 13에서 가게 되면 2족. 그 다음에 2, 3 갈 때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죠. 야, 그래서 2원분의 2가 베릴륨과 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 하지만 붕소는 그 값이 최대가 되지. 2원분의 2는 남아있는 것들 중에선 붕소가 최대다. 그런데 문제는 2원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2원 뒤집어 놨거든. 그럼 똑같이 리튬 하듯이 2원분의 2는 최대? 그러면 2분의 2원은 최소. 그래서 제일 작은 X가 가운데 붕소가 되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거 마지막 제일 이온화 에너지 YZ 베릴륨과 탄소 잡아주면 되는데 제1 이온화 에너지는 C가 탄소가 더 크잖아. 문제에서 Y가 더 크다 되어 있으니까 Y가 탄소고 Z가 베릴륨입니다 하시면 문제는 뭐냐? 씩하고 풀리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이원할 수 있어? 그리고 E2의 변화 비교할 수 있어? 그 내용이에요. 그럼 기억. W는 리튬이다 맞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죠. 같은 주기에서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그래서 Y는 탄소, 그 다음에 X는 뭐죠? 붕소. 탄소가 좀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Y가 더 크다가 맞고.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 그런데 제일 작은 거 물었으니 가장 오른쪽에 있는 탄소가 제일 작죠. 따라서 Z가 아니고 탄소가 제일 작다. 이것은 땡.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야. 됐지? 다음. 네, 12번인데 분자죠. 이것도 로이스 구조식, 로이스 식 뭐 그런 건데요. 어쨌든 간에 그냥 풀면 그냥 가부터 풀면 플로어린은 손 하나밖에 못 잡거든. 그러니까 플로어린과 X 사이에 단일 결합이 2개 있다는 건 플로어린이 2개 있다 이 뜻이고, 그렇죠? 그리고 애도 2개 있으면 플로어린 2개 이 얘기죠. 플로어린과 Y 사이에 요게 사이면 플로어린 3개 이 뜻이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가는 플로어린만 2개 잡았잖아. 플로어린만 2개 잡았으니까 너는 산소. 그치? 따라서 가는 OF2.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게 C가 탄소네 탄소.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 잡았고 플로린 2개 있으니까 N은 바로 뭐야? COF2, CF2O. 그렇죠?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산소, 플로린. 그게 나하고. 그냥 눈에 힘 딱 주면 뭐 구조 다 나오죠, 뭐. 다음에 Y는 플로린 3개 잡았잖아. 그러면 Y는 뭐 질소겠네요. X하고 Y는 질소산소니까. 그래서 NF3 삼각불 구조. 이게 하나 더 찾는 거죠. 이게 다 찾았으니까 기억. 가의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다. 기억 맞고. 스몰 m은 2죠. 그래서 3이 아니고 2. 플로린 2개 잡았으니까. 다음에 디귿. B분의 공이네요. 다는 B분의 공을 마셔. B공유의 전자쌍은 여기에 3쌍, 여기 1쌍이니까 3, 3, 9 더하기 1에서 다는 B공유는 10, 공유는 3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나는 공유는 4개가 있고요. 비공유는 애 2개, 애 3개짜리잖아. 3, 2, 6, 7, 8. 따라서 얘는 비공유가 8, 공유 4가 되죠. 누가 더 큽니까? 다가 더 8, 3, 24? 아니, 애가 더 크네요. 그렇죠? 틀렸네. 이거 땡. 그래서 답 맞는 거 기억 하나가 되는 거야. 다음. 예, 13번 문제는 용액의 농도인데 용액의 농도에서는 용질의 양만 잘 보시면 된다고 했지. 그렇지? 자, 그리고 문제는 퍼센트는 없고 전부 다 몰 농도네. 그럼 우리가 몰 농도 나오게 되면 용액의 부피 곱하면 용질의 양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내가 거기에다가 뭐 집어넣냐 하면 물을 넣은 거야. 그래서 1번 내가 물을 넣었으니까 물을 넣었다는 건 바로 뭐? 그렇지. 용질의 양은 일정해 항상. 그럼 용질의 양은 일정이니까 몰 농도와 용액의 부피는 반비례다. 그래서 1번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스몰 a 보시면 여기는 몰 농도가 0.4고 여기는 몰 농도가 0.1이거든. 따라서 몰 농도 비가 4대 1이잖아. 그럼 몰 농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니까 부피비는 그렇죠. 1대 4가 되는 거죠. 여기가 4배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A의 부피는 X였었거든. 그리고 요 지점의 부피는 X 더하기 150인데 몰 농도가 4분의 1배 됐으니 용질의 양은 같으니까 이렇게 부피는 4배가 됐다. 따라서 애보다 애가 4배가 더 큰 거기 때문에 애를 4하면 이꼴 하나 떨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걸 가지고 X 얼마 구할 수 있어? 3X는 150이니까 X는 그렇죠. 50. 그래서 여기 쓱 치우고 X를 50이라고 딱 표기해 놓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V미리. 두 번째는 이거죠. 여기 위치 잡아야겠네. 2번. 그러니까 A 수용액하고 B 수용액의 몰 농도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몰 농도가 같다는 거 계산해 보면 되죠. 뭐.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에서. 그래서 부피 얼마예요? 왼쪽 A부터 하게 되면 50 더하기, 그렇지? 50 더하기 V. 그리고 B는 부피가 원래 300이었는데 V 넣었으니까 300 더하기 V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몰수는 어쨌든 내가 이 식을 이꼴만 되면 굳이 몰수 안 구해도 되죠. 몰 P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몰 얼마야? 0.4 곱하기 50이니까 20mm몰. 그 다음에 0.2 곱하기 300이니까 너는 60mm몰. 따라서 A하고 N은 A, 그 다음에 N은 B, 몰 B, 용질의 몰 B는 20하고 60이니까 1대 3 떨어지죠. 그래서 애가 1이고 애가 3 나오는 거지 뭐. 그래서 계산하면 3V 그 다음에 V니까 2V는 그 다음에 300이고 150이니까 150 나오고 따라서 V는 75 떨어집니다. 여기가 75. 뭐 됐죠? 다 된 것 같은데. 기억. X는 50이다. 해결이 됐고 V는 75입니다. 80이 아니고. 다음에 용질의 질량으로서요. 우리 몰비는 알잖아. 그러니까 크다 작다만 따지면 되니까 A하고 B의 몰비는 1대 2니까 네가 1몰이면 너는 3몰. 1대 1한다. 1대 3이죠. 그런데 화학식량비가 A가 무게가 3이면 B는 1이라고 돼 있거든. 따라서 너 하나 무게가 3이면 넌 하나 무게가 1이야. 질량은 똑같네. 그렇지? 그래서 크다가 아닌 것이.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가 됩니다. 됐죠? 다음. 14번은 산화하는 반응식인데 여기에서 이 X가 나와가지고 그치? 위에는 다 맞춰져 있고 이게 X가 나와서 이걸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앞서서 문제는 여기에서 뭐 산화제와 환원제 너하고 너는 예를 들어서 몇 대 몇으로 반응해. 그 자료를 줬는데 여기는 화학식을 2개 준 거야. 2개 주고 나서 생성물에서 M의 산화수하고 반응물에서 M의 산화수 그 비를 계산했더니 가와나에서 그게 7대 2더라. 그럼 가는 내가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M의 산화수 에 4 나오죠. 플러스 4. 여기 M의 산화수 CL이 마이너스니까 너는 2 나오잖아. 그치? 따라서 가에서 이 값 자체는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됐지? 그럼 나 같은 경우는 7분의 2배잖아. 그럼 이 값에 7분의 1을 하면 되니까 나는 7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반대로 쓴 것 같다? 그렇지. 생성몸의 반응이네. 2, 4니까 너는 2 떨어지고 이 값이 7분의 2배를 시켜야 되니까 나는 7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됐지? 자, 근데 딴 건 몰라도 반응물에서 M의 산화수 산소 2개니까 N은 4잖아. 따라서 반응물, 분자, 반응물에서 M의 산화수는 4거든.
그러면 생성물에서 M의 산화수는 7 떨어지게 되고 그럼 네가 플러스 7이래. 7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산화수였더니 마이너스 1이면 이 녀석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8 되는 거고 산소 하나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잖아요. 따라서 X는 얼마? 예, 4 떨어지죠. 그럼 끝났잖아요. 이제 그대로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뭐 전화균형 이꼴 해가지고 뭐 쭉쭉쭉 맞춰도 되고 오케이? 또는 뭐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 해볼까? M은 산화수 얼마 변했어? 여기다 써볼게. M은 M 원자 하나는 4에서 7로 플러스 3 증가, 산화됐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 아이오딘은 여기는 I2,0이죠? N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감소했어. 그럼 반응하는 원자 수는 그렇죠. 1대 3 되는데 M 원자가 2개거든. 그럼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너는 그렇지 6개 있어야지. 그래서 아이오딘이 6개 있어야 돼. 그럼 I2니까 3 떨어지고요. 여기는 6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산소 개수 맞출까요? 여기 산소 개수가 2, 4, 8. 이거 합시다. 귀찮으니까 이꼴. 그러니까 이온 나왔으면 전화균형 써도 되잖아요. 전화균형. 그럼 전화균형 따라서 A 녀석은 이온 전화가 0, 애도 0. 애는 몇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1 마이너스 2개니까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개니까 6 마이너스. 따라서 오른쪽에 이온의 전화량은 마이너스 8.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8 돼야 되잖아? 그럼 1 마이너스짜리 애는 몇 개 있어야 돼? 8개. 그게 8 떨어지는 거고. 그럼 수소가 8개니까 여기서 H2O는 그렇지 4개 있으면 나머지 다 맞아 들어가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스몰 x는 4 나오고요. 스몰 b는 저기 처음에 요게 b구나. 8 떨어지죠? 그 다음에 D는 어디 여기 있네. 6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예. 다음 갑니다. 네, 15번은 중화적정 문제잖아. 중화적정 문제는 용액의 농도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내용만 더 추가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화점에서 산에서 내는 H 플러스의 개수하고 염기의 OH 마이너스 수가 같다.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 지금까지 모두 낸 중화적정에서 산과 염기는 전부 다 일가였거든. 따라서 H 플러스의 개수가 바로 산의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의 수가 바로 염기의 양 되는 것이 뭐. 그래서 즉 중화점에서 산의 입자수하고 염기의 입자수, 몰수가 같다. 그거 활용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표준 용액 만들듯이 얼마만큼 덜어냈어, 뭘 더했어, 뺐어 이런 것만 보시면 돼.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식초 10g을 준비했는데 목적은 식초 1g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실험에서는 10g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구하려는 건 1g이니까 여기 있는 아세트산 양의 10분의 1배를 하면 요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를 구하는 건데 보니까 문제는 A가 아니고 X를 A 값으로 표현해라. 어쨌든 뭐 하나의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들어가면 수용액 물 넣어가지고 용액 50g 만들었는데 그 녀석의 밀도가 D래. 그러면 빨리 이 녀석의 질량을 부피로 바꿔야지.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야지 용질의 양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녀석 50g 중에서 20ml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몇 배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따라서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자 질량을 밀도로 나눠버리면 부피는 D분의 50ml. 그리고 이걸 다 쓴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부 이렇게 덜은 거야. 그러면 몇 배? 이것분의 이거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엔 이만큼 있던 게 여기는 요만큼 들어간 거야. 요만큼 있는 아세트산을 내가 중화시키기 위해서 NaOH X몰 농도짜리를 넣었는데 몇 미리 넣으니까 끝났다고? X몰 농도 50ml 넣으니까 끝났대. 미리몰 씁시다. 따라서 미리몰 쓰게 되면 집어 들어간 NaOH의 양은 50X 곱하면 되죠. 50X 미리몰. 그래서 중화점까지 들어간 OH의 양이 50X 미리몰이니까 반응한 산의 양도 50X 미리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의 양은 50X 미리몰인 거야. 그래서 식 들어가면 50X 미리몰. 그게 다에 있는 아세트산 양. 나는 위로까지 간 다음에 10g에서 10분의 1배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반대로 올려버리면 몇 배? 이것분의 이거 하면 되죠. 따라서 이것분의 이거니까 00 치워져가지고 두 번째 2D네요. 밑에 2D분의 5배만큼. 그래서 요 값이 여기까지 값이 바로 뭐 그렇죠.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의 양이 되는 거야.
즉 거기에다가 내가 물을 넣어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바로 식초 10g에 있는 아세트산의 양, 미리몰 단위로.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1g이거든. 따라서 이 값에 다시 10분의 1배를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건 1g에 들어있는 이 녀석의 질량인데 미리그램이 아니고 g인 거야. 따라서 빨리 미리몰을 몰로 바꾸고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질량이니까 아세트산 화학식량 60 곱해주면 여기까지가 바로 이꼴 내가 원하는 A가 떨어지게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 들어가게 되면 쓱 하면 5, 20, 20이고 20하고 요거 나눠지면 요건 3 떨어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지워지면 요거 2 나오잖아. 따라서 A는 얼마 나오지? 밑에는 2, 4D 나오고 위에는 그렇죠. X 하나 남네요. 그 3X가 남네요. 그렇지? 3도 있고. 따라서 원하는 X를 A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3분의 4A,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중화적정 문제는 뭐 총 6개인가 7개인가 있죠. 우리가 속도를 좀 빠르게 문제 푸는 것들 현재 화원에서는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냥 한 줄로 쭉 나오도록 그 훈련을 이제 가급적 남은 기간 동안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16번은 동위원소 문제인데 동위원소 문제가 첫 번째는 평균값 구하는 것 또는 평균 가지고 몇 대 몇 비율 묻는 거. 그 질문이 요거고요. 1번. 평균 원자량 줄게. 쟤는 79, 81이야. 그럼 두 개는 몇 대 몇이야?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 이들의 존재 비율 묻는 거. 그래서 존재 비율 묻는 게 동그라미 2번. 그렇지? 이건.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따지는 것들. 그런데 이 문제는 1번하고 2번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비율 계산만 잘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일단 1번. 요거 평균이 80이야. 내분 알잖아요. 얘랑 얘는 1차이. 그게 상대방의 비율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1차이 상대방의 비율. 딱 중간값이잖아. 따라서 이 두 개는 1대1로 존재하고 비율로 따지면 A 50, B 50이 다 되겠죠. 퍼센트니까요. A, B 합쳐서 100이라면서. 그럼 얘도 C, D 합쳐서 이렇게 100이 딱 나오게 되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나온 게 없고 M하고 M 플러스 2니까. 오케이? 따라서 그 값을 동그라미 2번 존재 비율 가지고 풀라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일단 분모 나왔을 때 분자값의 존재 비율 따지면 M 플러스 81을 만들려면 8 보시면 이렇게 붙여도 M 플러스 81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붙여도 M 플러스 81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 하나 뽑을 확률은 얼마지? 100분의 50. 이거 하나 뽑을 확률 전체는 100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100분의 C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요렇게 붙이는 건 100분의 그렇죠? 이게 50이니까 50C. 그런데 요렇게 붙이는 것도 있잖아. 그럼 요렇게 붙이면 첫 번째 100분의 50D. 그렇지? 요거 100분의 50 그리고 또 100분의 50. 100분의 D죠. 100분의 50 곱하기 100분의 D. 따라서 밑에는 100제곱 나오고 위에는 다시 50D가 이렇게 나오는 거네. 이게 분모죠. 분모. 뭐 잘 아시겠지만 밑에 100제곱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X 하나, Y 하나 100제곱이고요. Y 두 번이니까 100제곱이거든. 근데 일단 한번 써주면 Y에서 Y2 만드는데 해만 뽑는 거야. 그럼 전체가 100인데 이거 두 번 뽑을 확률 C제곱, 두 개 섞는 거 2CD, 그 다음에 요것 뽑을 확률 D제곱이잖아. 따라서 내가 2M 더하기 4면 M만 두 번 뽑아야 되거든. 그럼 M만 두 번 뽑으려면 그 D제곱 나오죠. 그래서 밑에 분모는 100의 제곱분에 D제곱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뭐 쑥쑥쑥 치우시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요 위의 값은 50 곱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 예, 100이라면서. 따라서 이 값 자체는 D제곱분에 1000 이렇게 나오죠. 5000. 그 값이 8이다. 그래서 이제 D제곱이 8로 나누게 되면 얼마 나오니? 86에 48, 8이 16, 바로 625 나오네. 야, 간만에 보는 큰 숫자네. D는 25 떨어지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아예 이 값을 내가 줄이기 위해서 너는 1, 합은 2야. 너는 그냥 합이 2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숫자가 좀 줄겠죠. 뭐. 2니까 뭐 분수 나올 수도 있겠네. 어쨌든 간에 D는 25 나왔고 합쳐서 100이니까 C는 75.
따라서 이 두 개는 3대 1로 존재한다. 염소인가 보다. 그럼 기억, 자연계에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x, y는요. 이걸 조합을 해봐야 돼. 겹치는 게 있거든. 근데 방금 한 것처럼 겹치잖아. m 플러스 81은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붙여도 오고 이렇게 붙여도 되니까. 따라서 전체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m 더하기 81로 겹치게 되는 거야. 따라서 3가지가 맞는 거고 분자량이 다른 건. 다음에 y의 평균 원자량은 요 2개가 3대 1로 있잖아요. 따라서 뭐 딱 중간값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치? 평균은 얼마? 계산하시면 m 더하기 0.5가 나올 거예요. 다음에 디귿, 자연계에서 1몰의 XY 중 디귿 보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에도 XY를 만들 거야. 밑에도 XY를 만드는데 요 2개 종류가 다르잖아. 근데 거기에 존재하는 입자수 물었구나. 이게 보기에서 물었네. 3번. 입자수를 물었거든. 그럼 이들의 중성자수의 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지? 그래, 이 녀석의 존재 비율 곱하기 너 분자 하나당 중성자수.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구해내셔야 돼. 비율 곱하기 중성자수. 밑에도 마찬가지 비율 곱하기 중성자수를 해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문제는 힌트가 있는 것이 이렇게 붙여도 m 플러스 81이고 이렇게 붙여도 m 플러스 81이거든. 그럼 이 녀석의 질량수는 m 플러스 81인 거야. 근데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잖아. 그럼 둘 다 XY니까 양성자수 같아. 그런데 이 합도 m 더하기 81로 같아야 돼. 따라서 뭐 중성자수도 같다는 거죠. 요걸 뽑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분자나 분모에 있는 분자 하나당 중성자수는 같기 때문에 결론은 뭐야? 이 값은 비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80이라고 m. 그러니까 이제 이거 2개 붙인 비율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오지 위에는? 1 곱하기 3 나오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2개 붙인 비율은 얼마 나오지? 79 밑으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1 나오지. 따라서 밑에는 1 나오고 위에는 3 떨어지잖아. 분모값은 같다니까. 그치? 분모값은. 야, 뭐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이것분의 이거. 애도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이것분의 이거니까 분모는 같을 거 아니야. 분모는 다 사라지니까 1 곱하기 3, 그리고 1 곱하기 1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답은 3. 맞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 틀렸고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야. 뭐 대체 쓰다 보니 좀 복잡해졌네. 다음. 자, 우리 17번은요. 그 물의 자동 이온한데 온도가 25도씨를 일정하잖아. 그러면 수용액 가든 수용액 나든 pH 더하기 pOH는 14로 그렇죠. 이 값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 뭐 나왔냐면 요 값 OH분의 H 나왔잖아요. 그치? 내가 이거를 H로 하나 몰아버리면 H의 제곱 곱하기 10에 14승 떨어지고 결론 이 말 뭐예요? 이들 100의 A는 100대 1이다 이 뜻이거든. 그럼 100대 A는 그렇지 H의 제곱 묻는 거지 뭐. 야, 그래서 H의 제곱이 100대 1이기 때문에 H의 B는 10대 1이다 이거예요. H의 B가 10대 1. 수소의 농도가 그러면 수소 농도가 10대 1이니까 애보다 애가 10배 더 큰 거고 그걸 내가 P값으로 따지면 pH는 그렇죠. 1만큼 작다 이거예요. 그럼 저 내용을 다시 여기에다 붙이면 나보다 가가 pH가 1만큼 감소인 거야. 1만큼 감소. 그런데 이 합은 항상 14로 일정해야 되거든. 그럼 뭐야? pOH는 나보다 가가 1만큼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도 가가 pH는 1 작아. pOH는 1 커. 그러면 pOH는 1만큼 더 크고 pH는 1만큼 더 작으니까 나보다 가가 애보다 애는 B만큼 더 크잖아. 그럼 앞쪽은 1 증가, 뒤쪽은 1 감소니까 차이값은 2만큼 더 벌어지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pOH 빼기 pH가 나보다 가가 2만큼 벌어지는 거야. 2만큼 더 커. 근데 그 값이 B, 2B니까 B만큼 더 크거든. 따라서 B는 2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엔 셈이 pH 쓰고 오른쪽엔 pOH 쓰면 자, B가 2 나왔죠?
아, 바꿔야겠다. n 2 나오고 n은 4 나오잖아. 아, 그냥 계산하자. 그러면 이제 요 값하고 요 값하면 요 두 개 더해버리면 뭐 나오지? pH, pH 지워지니까 2POH. 그래서 이 POH는 저기 있는 값에다가 14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에다가 14를 넣으면 18 나오고 그럼 나누기 2 하면 POH 떨어지니까 여기다 쓸까요? POH 여기 POH는 8 2, 4, 18 9 떨어지는구나. 4 더하면 18 2 나누면 되니까 9 그럼 pH 이쪽에다 쓸까요? 빼서 4 나와야 되니까 5 얘도 마찬가지로 2하고 14 더하면 16 나누기 2 하시면 되니까 n은 밑에는 8 그러면 요 차이가 2니까 n은 6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그럼 다 구했네요. 그러면 기억. B분의 A 물었는데 이거는요. A 계산해 볼까? OH분의 H잖아. P 값은 마이너스 2. 그러면 농도는 10의 플러스 2승. 그래서 A는 10의 2승이고 B는 2 나오잖아. 그럼 2분의 100이니까 50이다. 맞죠? 그 다음에 가의 pH는 5죠. 4가 아니고 5. 그 다음에 우리가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몰 농도는 몇 배, 부피는 몇 배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가보다 나가 수소 이온의 몰 농도는 N은 가보다 나죠? 5가 6 됐으니 플러스 1. 그럼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가보다 나가 부피는 몇 배? 10배. 그래서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디귿은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지 뭐. 됐지? 몰과 화학식량 문제인데 그냥 원칙적으로는요. 일단 아보가드로 법칙 따라서 부피비가 5대4 아까 몰비를 5, 4로 잡아버리면 되고 합쳐서 5개, 합쳐서 4개. 그럼 각각 몇 개인지 모르니까 너 스몰 a, 너는 5-a, 너는 스몰 b, 너는 4-b. 그러면 문자가 a, b 두 개로 딱 되잖아. 그러고 나서 주어진 조건 따라서 a, b씩 만들고 a, b씩 만들면 아마 여기에서 벌써 a하고 b는 다 풀릴 거야. 미지수가 a, b 두 개고, 그치? 그 다음에 식이 두 개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면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거고 얘는 문제 좀 특이한 것이 특이죠 아니죠?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었잖아. 그치? 나온 것처럼 오른쪽 분자를 보시면 XY4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XY4Z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 봤을 때 분자당 X의 개수가 1로 똑같고 게다가 Y의 개수도 4로 똑같은 거야. 그 말이 뭐냐? 이거 합쳐가지고 전체 4부이니까 4몰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까? 4몰? 그러면 애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애가 B개가 있고 그럼 얘는 4-B개 있다라고 하면 X는 얼마죠? 4-B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B. 어쨌든 1B, 1B가 지워지잖아. 따라서 X는 4 곱하기 1 되는 거고. 그렇지? Y는 얼마죠? 4 곱하기 2값. 그리고 4 곱하기 2값이잖아. 그러면 4B, 4B 지워지니까 결국 뭐 남아? 4 곱하기 4. 4 곱하기 4 이거 나오거든. 따라서 앞쪽 쌤이 문제풀이 하거나 엔제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분자 딱 봤을 때 분자당 X 원자수가 같거나 또는 Y 원자수가 같거나 하면 그렇죠. 각각이 몇 개인지 몰라도 전체가 4개 있으면 X는 몇 개? 1 곱하기 4 있는 거고 Y는 몇 개? 4 곱하기 4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하면 Y 원자수가 나는 구했잖아. 분자당 Y 원자수 같거든. 4, 4, N은 16 떨어지고 그 값에 8분의 7배잖아. 그럼 8분의 7배니까 7N은 얼마야? 2, 7에 14 떨어지죠. 그럼 여기는 합쳐서 5개인데 Y 원자가 전체가 14개가 있대. 그럼 이것도 방정식 풀어서 A 더하기 B는 5 해서 풀어도 되지만 뭐 그냥 A만 5개 있다라고 해봐. 그럼 5, 20, 10개잖아. Y는 14개 있어야 되거든. 근데 10개면 4개가 모자라지. 그런데 애 대신에 애를 집어넣으면 애 하나 빼고 애 넣으면 애 하나 빼고 1. 애 마이너스 애 1 할 때마다 Y가 2개씩 들어가거든. 그러면 10개에서 14개, 4개를 더 채워야 되는데 애 대신에 애를 하나 넣으면 2개, 또 하나 넣으면 2개.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은 2덩어리 있는 거고 합쳐서 5개니까 애는 3덩어리 있다 하고 왼쪽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됐지? 이거. 자, 그러면 두 번째 X하고 Z 원자수 B인데요. 가는 X는 얼마지?
2개. 2개. 그 다음에 Z는 얼마예요? 여기밖에 없죠? 3개. 확실하게 가자. 2X, N은 3Z. 됐죠? 그런데 가가 나의 6배면 나는 가의 6분의 1배지. 따라서 이 값에 6분의 1배를 하면 나에서 X하고 Z 값이 나오게 되거든. 그럼 얼마 나오지? 6분의 1 하면 4분의 1 떨어지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어쨌든 X는 몇 개야? 1 곱하기 4니까 4개거든. X가 4개야, 나는. 그러면 Z는 1개 히트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Z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네가 한 덩어리 합쳐서 4덩어리니까 너는 3덩어리 해서 요 2개에서 저렇게 2, 3, 3일에서 분자수를 다 뽑아낼 수가 있어. 식이면 식이 딱 저러니까. 그치? 요거 활용하시면 되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에서 Z의 질량은 4.8. 우리 매번 점 찍기 싫으니까 이걸 48로 할까? 그러면 N은 86, N은 80. 그러고 나서 여기서 W 구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점 톡 찍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가에서 Z는 3개가 있었거든. 그러면 3개가 48이니까 Z 하나 무게는 3일은 3, 3, 6, 18, 16. 나중에 점 찍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원자량은요. 원자량 P잖아요. 점 안 찍어도 뭐 나뉘어질 텐데 뭐. 그렇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몰수와 질량 관계를 따지면 X의 원자량을 스몰 x, Y의 원자량을 스몰 y라고 하면 여기는 X가 2개. 그러니까 왼쪽은 2X. 그리고 Y는 326, 248이니까 14개 더하기 14Y. 그리고 Z가 48. 그렇게 합친 게 86. 그럼 86에서 48을 빼게 되면은 이 값이 30 얼마 나오죠? 38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잠깐만 48 맞죠?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X가 4개 4X. 그리고 Y가 4에 16개 Y. 그리고 Z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 여기 80에서 16을 빼면 되겠네. 그럼 요 값은 얼마 나오냐? 7, 64 이렇게 되지 뭐. 그럼 4로 나누게 되고 2로 나누면 X, 7, 19, 4, 1은 4, 4, 6이 24. 그러면 거기에서 7X, 4X니까 7Y, 4Y니까 3Y는 3 떨어지고 Y는 1 나오죠. 그래서 Y는 1. 원자량까지 뭐 0.1도 줘도 되고. 그럼 이게 1 떨어지니까 여기 넣을까요? X는 얼마? 4, 16 차이니까 12 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계산하면 Z의 원자량은 얼마지? 3, 여기 있었죠. 16. 그 다음에 X의 원자량은 여기 12. 뭐 점 찍거나 마나. 근데 W는 점 찍어줘야지. 나에서 X, Y, 4. X는 10이고 Y는 1이니까 이거 16이거든. 그렇지? 점 찍어야죠. 자, 그리고 W가 나에서 X, Y, 4인데 이게 세 덩어리 있잖아. 그렇지? 따라서 얘는 4.8. 그럼 요거 계산을 하시면 16, 0.3 계산하면 3.6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예.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식 세워서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뭐 앞에 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쌤이 노린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분자당 원자수가 같으면 전체가 4개야? 그럼 X도 4개. Y가 4개씩 있네. 그럼 Y는 16개. 그것도 하나 넣어두시면 좋죠. 중합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보는 건 이가가 있냐, 이가가 이 플러스냐, 이 마이너스냐, 함께 있냐 이걸 보는 건데 전부 다 일가예요. 그럼 전부 다 일가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는 같으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전화균형에 따라서. 문제 그대로 가시면 가의 액성은 중성이다 했으니 H자리, OH자리 다 치워주시고 그리고 양이온이 1대2거든요. 우리가 B는 뭐지? 까기로 했잖아요. 그럼 B는 까기로 했으니까 1개, 2개인데 하나, 2개인지 2개 하나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그냥 1개, 2개를 해볼게. 하나, 둘. 그러면 10mm 하나면 20mm 2개인 거고 이거 3배니까 6개 되죠. 그리고 1대3이 있나 확인해 보는 거야. 보니까 1, 2, 3. 이게 1대3이잖아. 그치? 따라서 요게 NA이고 요게 K인 거야. 그럼 N은 H 되죠. 그럼 2배씩 해야 되니까 넌 4개. H 있으니까 당연히 OH는 없지. 그리고 양이온 전화 총합은 12? 그럼 음이온도 10이 돼야 되니까 1-짜리 C에는 12개 있으면 되고 여기도 똑같은 부피 X잖아요. 여기도 12개 있으면 되고
그리고 얘도 이온이 전체 세 종류니까 양이온이 세 종류니까 너 있어. 그럼 여기엔 OH가 현재 없는 상태고. 그럼 전체 음이온이 10이잖아. 그럼 나머지 양도 전체 12가 돼야 되는데 12가 1대1대1로 있으니까 각각 그렇지. H 4개, 그 다음에 NA 4개, 그 다음에 K 4개면 되는 거지 뭐. 그거에 따라서 10mm에 2개인데 4개 되려면 Y는 20mm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안 해줬구나. 요거 양이 전체 3이죠. 그럼 애도 얼마? 3 돼야 되겠지. 그럼 10mm 3개인데 12mm 돼야 되니까 4배, X는 얼마? 40 되는 거지 뭐. 그래서 Y는 20, X는 40이니까 저 값은 얼마? 2.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역대 중화 반응 중에서는 꽤 예전에 나왔던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되게 옛날 유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온수로 푸시면 된다. 다음 갑시다. 20번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인데 문제가 식 개수 다 주어졌고요. 13, 13. 전체 개수는 일정. 그 다음에 화학 식량도 5, 2. 그렇죠? 애만 고체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체가 나오게 되면 기체의 부피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걸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그런 약간 번거로움이 있는데 뭐 부피에 대한 게 없고 전체 그냥 몰수로 나왔거든. 그럼 뭐야? 고체든 기체든 뭐 상태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지 뭐. 자, 그리고 1, 2, 3에서 A는 모두 반응했고 뭐 다 체크할 것도 없겠다. A가 다 사라졌어 하면 되지. 그럼 반응한 양은 2대 1대 1 되는 거고요. 그렇지? 자, 그리고 1에서 반응 후 생성된 T의 질량 27이래요. 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14, W는 1로 갈게요. 네가 14g 반응하면 D는 27 이렇게 생기거든. 근데 위아래 이꼴 준비하시고 질량 보존 쓰면 근데 이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A의 분자량, A의 화학식량을 14로 넣을 수 있죠? 1A가 14니까. 그런데 A의 화학식량은 C가 2대 5래. 네가 14면 7배잖아. 그럼 애도 7배 시켜주면 되지. 5, 7에 35. 그럼 이 값은 35 곱하기 1이니까 35 떨어지고. 그렇지? 그럼 여기서 B 값 계산되네요. 얼마 나와요? 요거 14 넘겨버리면 14 넘기면 13. 그럼 13하고 요거 더하면 48. 그렇지, 48. 이꼴 넣으면 B의 원자량 얼마? 16 떨어지죠, 뭐. 그럼 이거 우리가 A하고 B의 원자량이 된다. 화학식량 다 아니까 여기 왼쪽에다가 개수 써주면 되잖아. 14, 너 하나. 7이니까 너 0.5. 너도 0.5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96이니까 얼마죠? 6배네, 6. 그 다음에 36이니까 16분의 36이면 4, 4, 16. 4, 9, 36.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4, 4, 16. 그리고 이제 X 구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제 뭐 개수 다 나왔는데요, 뭐 이거 하면, 보세요. A가 0.5 사라졌대. A가 0.5 사라지면 B는 그거의 3배. 그럼 1.5 생기거든. 그치? 분모. 그런데 이것분의 B가 2 남아야 되니까 B는 3개가 남거든. 그런데 A가 1 사라지면 B는 3개 사라지고 A가 0.5 사라지면 B는 1.5 사라지니까 1.5 사라져서 3 남았으니 여기는 얼마? 4.5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질문이 뭐야? X하고 Y 구하는 거죠? 그러면 X는 질량 묻는 거잖아. B 하나 무게가 16. 그런데 4.5니까 4.5는 2분의 9인가? 곱하기 16. 이게 X가 되는 거지 뭐. 됐지? 계산하면 8, 9, 72 나올 거고. 이제 마지막 Y는 결국 B만 구하면 되잖아. 분수 나오면 좀 복잡하니까 전부 다 4를 곱해버리자고. 4 곱하면 2 되죠. 예, 그래서 A가 2개 사라졌다. 그럼 Y 계산하면 미 분모는 D 쓰죠. A 하나면 D 3개인데 A가 2개면 D 6개. A 하나면 B 3개 빼는데 A가 2개면 B 6개. 그럼 9에서 6개 빼면 3 떨어지지.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이제 여기 X하고 Y를 곱한 값은 얼마? 36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이게 20번. 따라서 이 20번 문제도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그냥 기초 문제. 뭐 개수 다 주어졌고, 그렇죠? 통상적으로 밑에 자료 해석해서 개수를 찾은 거 가지고 실험 3이나 4를 해석해. 라든지, 뭐 만약에 고체 넣었으면 기체의 부피에 대한 자료 가지고 좀 껄끄럽게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몇 바퀴를 돌아야지 여기까지 오도록 문제를 구성했는데 문제가 그냥 솔직하게 다 줬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문제다.
놓고 이대로 푸시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킬러 문항이 난이도가 좀 많이 좀 낮춰져 있는데 여튼 간에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올해 수능 뭐 설마 여기 9월 평가원만큼 쉽게 나오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올해 수능 마무리 좀 더 잘하셔서 이거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더 등급 앞쪽에서 한 1컷을 45, 6 정도는 잡아줘야 되잖아. 45, 6만 잡아줘도 되거든. 그래서 킬러 문항은 이전보다는 좀 약하게. 근데 이제 중킬러나 그쪽에서 약간 이렇게 두텁게 하면 시간은 좀 빡빡하게 쓰도록 하겠죠. 여튼간에 그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수능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9월 평가원 화학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